일부에 예고했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었죠. 인성정보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는 계속해서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의료계를 뒤지고 있고 정부는 그래도 의료계 쪽에서는 그만 좀 탈출구를 마련해달라 이런 그런 분위기여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손실 중입니다. 4,695원에 10%니까 지금 한 5%, 6% 정도 손실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끝난 건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료로서. 그 의료 개혁에 대해서 그 모멘텀 보고 인성정보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한번 들썩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는 그 모멘텀이 완전히 끝난 건지 시장에서 좀 힘이 빠진 건지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요.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목표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유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보유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이사께서는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뭐 일단 지금 이제 뭐 의료 대란이 좀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많은 뭐라 해야 되나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게 지금 개발된 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거의 한 2000년 조금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의사들이 국내에 와서 원격 진료를 배워갔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보급을 못했죠. 못했던 이유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오히려 더 살찌우게 되고 동네 병원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걸 완벽하게 개발을 못하고 있죠. 지금은 재밌는 게 지금 한 2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어느 뭐 진짜 뭐 의료 서비스를 받기 너무 힘든 어디 뭐 진짜 뭐 섬이라든가 뭐 어디 뭐 골짜기라든가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원격 진료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도. 그래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번에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우리나라가 먼저 원조 기술력을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지금 일본이나 독일 쪽으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일본이나 독일 가서 오히려 원격 진료 배워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원격 진료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진료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좀 이 부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실적으로 이제 실리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의대생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 종합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이나 2시간을 막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뭐 진료를 갖다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소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의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소신 발언하십니까?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들이 보면 거의 그 민영 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병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게 민영 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오히려 의사를 더 많이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라도 좀 분업화 하자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정반대 이제 데모를 하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이 뽑지 마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뭐 민간이 주도하냐 아니면 이제 공공 정부에서 주관하냐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좀 각 나라들마다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원격 진료로 인해서 인성정보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었고 현재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인성정보에 대해서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뭐 비록 마이너스 5%를 찍긴 했지만,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끝난 종목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손절가를 좀 제시한다면, 다시 한 번 더 4,000원 이하로 좀 내려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 정리하시고 4,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좀 견뎌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지켜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이제 5,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성정보가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손절가는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원대, 목표가 5,500원입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우선은 제가 이 원격 진료가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특히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인가? 라는 거는 좀 다른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그러냐면요. 인성 정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급등에 대한 재료가 의대 정원 관련된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마찰 중에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모멘텀이나 재료를 체크하는 거는요. 그럼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지점부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마찰이랑 지금의 마찰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 이슈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이제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한테 신청 주신 분은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바로 잘라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트레이딩 할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딱 매수가 저항 맞습니다. 매수가 저항 계속 맞아요. 이 구간이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시도 트라이를 할 때마다 낮아질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하방으로의 압력이 훨씬 더 큰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예시를 같은 종목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작년 12월입니다. 모멘텀을 받고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가 이탈이 나오면요. 이런 구간에서 딱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거예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다행히도 인성정보가 이제 추후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와 재료가 부각되면서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재료화가 되니까 상승이 나와준 건데 이렇게 상승을 계속 거듭하면서 인성정보는요 이미 신고가를 뚫고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으신 건데 저는 지금은 모멘텀을 좀 잃은 자리로 판단이 돼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절에서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맥점 자리에서는 미리 좀 걷어내는 이런 전략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짜고 나는 이 가격을 이탈하면 정리하겠다. 여기서 반등 주면 이만큼만 수익을 보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정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잃은 것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의협하고 정부가 어떤 타결점을 찾아내도 모멘텀 소멸인 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네. 그게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잖아요. 무조건 지금 원격 진료가 원래 규제 산업이었습니다. 예, 예. 규제 대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다 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협의를 하면서 규제를 다 풀었다. 네. 그러면 원격 진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협의를 하면서 다시 제재를 가한다. 원격 진료 산업을 담당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내용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4,300원 이탈하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혹시나 기술적 반등 나오면 본절에서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인성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분의 의견은 갈린 상황입니다. 네. 박수범 이사는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제시했고요. 김근호 전문가는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4,700원, 손절가 4,300원입니다.